네, AI 의료기기 건강보험 첫 적용, 본격 상용화 시작 시점일지 함께 보겠습니다. 네, 또 이 대표적인 성장주라고 볼 수 있는 게 AI 관련 종목일 것 같고, 그 가운데서도 이제 의료 AI 쪽이 상반기에 굉장히 핫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이 손 팀장님은 이쪽에 대한 의견은 좀 어떠실까요? 네, 우선 뭐 성장 섹터라고 하면 오늘은 좀 의료 AI 관련 뉴스들이 많이 나와서 그 부분들 다루겠지만 네. 로봇이랑 사실 의료 AI를 다루려고 정했지만 2차전지 소재가 조금 강하게 따라잡는 그런 부분이고요. 네. 그다음에 로봇이나 정통 AI 부분도 수급은 긍정적인데 주가 추세가 이 의료 AI한테 좀 밀렸었는데 상당히 좀 따라붙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성장주에 대한 관심이 많으실 거고 로봇, 2차 전지, 의료 AI 이런 섹터들이 뉴스는 다 많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외국인과 기관은 어디에 집중을 하고 있고 얼마나 집중하고 있고 우리가 이런 걸 알아야 사실 해당 종목들 이제 뭐 낙폭 과대 구간이고 매수해가지고 수익 낼 수 있습니다. 네. 고점 대비 50% 넘게 내려왔으니까요. 근데 우리의 관심사는 수익을 보는 것도 중요한데 얼마나 빨리 수익을 보냐가 그렇죠.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을 본다고 하면 사실 의료 AI가 주목받은 게 한 3일 정도 됐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의료 AI라고 하면 알만한 종목들이 다 뉴스가 나와 있고 수급도 이제 의료 AI 같은 경우는 외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온 지가 한 4거래일 정도, 3거래일, 4거래일 정도 됐고 2차 전지는 에코프로랑 포스코 그룹주 이런 종목들은 거의 1주, 2주가 됐는데 리튬 소재 관련 종목들은 어제 오늘 이제야 수급이 들어오기 네네. 시작했고 로봇주는 그래도 의료 AI만큼 수급이 들어왔는데 캔들은 음봉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개인 투자분들이 매도를 하는데 외인과 기관이 그냥 그 매도 물량만 받는 수준에서 매수를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AI 의료기기 관련 종목들은 양봉이 나왔어요. 이제 맥점을 잡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네. 로봇이랑 AI는 음봉 나오는데 수급은 외인과 기관인 거고, 그 다음에 의료의 AI들은 그래도 맥점 잡고 이렇게 올라서는 모습. 네. 올라서는 모습. 이동평균선 21선을 치려는 모습이 확인됐기 때문에, 제가 언급드린 나열드린 섹터 중에서 뭘 사도 되지만, 보유기간을 줄이면서 안정적으로 청산할 수 있는 섹터는 의료 AI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성장주들 나쁘지 않은 의견을 주시지만 그 가운데서 또 의료 AI를 주목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손 팀장님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러면 정태근 이사님은 좀 어떤 의견일지 궁금하네요. 제가 이렇게 의료 AI에서 말씀 많이 하시라고 조금 이제 앞에서 말을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짧게 하셨네요. 이제 길게 하셔야 돼요. 제가 오히려 배려해드린 거죠. 네. 자, 아니까 이사님 아니까. 배려 넘치는 모습 좋아요. 네. 네. 이제 많이 했기 때문에 저도 본문 뺐는데 일부러. 그래서 저는 이제 AI 쪽도 일단 좋게 보고 있어요. 네. 긴 그림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AI 진단이 한지 AI 영상 진단이 한지 AI 그 헬스케어란지 이쪽들이 아시겠지만은 올해 연초에 챗GPT 얘기 나오게 되면서 기대감에서 올라간 부분들이 네.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 회사들이 적자예요. 적자인데, 그러니까 이 말씀 왜 드리냐면은, 그러니까 어떤 테마가 만들어지게 되고, 이게 분명히 조정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조정 나와서 이게 그냥 식어버릴 것인가, 아니면은 뭐 과거 2차 전지가 그랬던 것처럼 다시 갈 것인가, 요게 좀 중요한데, 그렇죠. 일단 이제 의료, AI 쪽, 영상 진단? 이쪽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과 연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그렇게 본다라면은, 단순 테마로 끝이 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일단은 뭐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실적에 대한 근거가 일단은 해외 쪽에서 사업이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그 AI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좀 강한데 이게 또 이제 혁신 의료기술 선정이 되게 되면서 이게 의료보험도 적용이 되잖아요. 건강보험 적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면서 어쨌든 이제 도입을 이제 확대를 하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도 이제 매출에 반영이 되게 되고 이런 기업들이 이젠 단순히 꿈을 먹는 기대주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실적을 보여주게 되면서 어찌 보면 테마에서 산업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는 뭐 JLK, 딥노이드 그리고 2025년 같은 경우는 유닛, 뷰노, 뭐 코어라인, 소프트 이런 기업들이 어쨌든 이제 실적이 이제 적자에서 흑자로 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서서히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9월달 하락이 시작이 되게 되면서 가격전도 상당히 좀 많이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 뭐 JLK가 반등이 제일 크게 나오고 있고, 뭐 뷰너라든지 유닛 같은 종목들도 조금은 이제
아직 이제 판단하기에 좀 섣부른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제 추가 하락이 제한되는 모습이 나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밤에 나오고 있는 것이 루닛이거든요. 네. 보게 되면 최근에 이제 가격을 보게 되면 13만 5천 원 전후에서 바닥을 좀 다지는 모습들이 나온 상황들이고 그리고 서대 말씀드린 JLK 요 같은 경우는 이제 16,000원까지 하락을 했었다가 지금 반등이 나온 상황인데 요거는 이제 1호로 그 의료보험 지정이 되다 보니까 아마 네. 주가 제일 강하게 좀 반응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대표적으로 올해 같은 딥노이드도 상당히 강했었는데 딥노이드 같은 경우도 최근에 가격대를 보게 되면 한 18,000원 부근에서 좀 바닥을 다지고 바닥을 좀 다지려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뭐 여기서 추가 하락만 좀 제한이 되게 된다라면은 뭐 충분히 좀 관심을 가질 만한 구간이 봐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좀 추가 하락 제한되는 모습들이 나오는 것들이 어찌 보면 이제 저도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흑자 전환의 가능성 이런 것들 좀 미리 좀 반영하는 것 같아요. 이제 10월 달이기 때문에 뭐 4분기 실적도 중요하지만은 이제 4분기 실적보다는 올해 어떻게 끝이 나고 내년 전망치가 어떻게 될 건가 여기 좀 포커싱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한번 AI 의료 조금 보시면 뭐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의료 AI 관련 종목들 두 분 다 긍정적인 시각을 주셨는데요. 사실 뭐 시장에서 종목들이 아주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떤 종목 고르실지 궁금한데 손 팀장님부터 그러면 토픽 어떤 걸로 주시겠어요? 네, 확실히 성장주. 전 테마주라고 안 부르겠습니다. 의료 AI 쪽은 실적 가시화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네. 테마주라고 부르지 않고 성장주라고 부를 건데 이 성장주를 투자할 때는 역시 좀 대장을 좀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변동성이랑 실적 가시화 부분은 뭐 좀 특출난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 좀 보편적으로 둥글둥글하게 성장할 수 있는 종목은 루닛이라고 판단되고 있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 제가 알기로 루닛이 실적 반영 시기가 24년 하반기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뭐 뉴스마다 실적 반영 시기와 실적 반영 크기는 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시청자분들께서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사님이 보신 뉴스에서는 2025년경이고 제가 본 뉴스, 그다음 뭐 이제 리포트나 이런 거 봤을 때는 이제 실적 반영 시기가 좀 다를 수 있다는 부분들은 좀 매매하실 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 사실 루닛을 대장이기 때문에 뽑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의료 AI 관련 종목들 호재가 다 있는 실적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뉴스는 다양히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일단은 저는 뭐 JLK나 딥노이드 좀 유심히 보고 있는 게 네. 분기 실적이 개선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루닛 같은 경우는 제가 본 리포트에서는 2024년 하반기 실적이 개선될 거다. 그 다음에 이사님 보신 거는 2025년에 개선될 거다. 근데 이 개선이 되는 것도 사실 흑자 전환 시기가 그때인 거면 네. 분기 적자 감소폭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유감스럽게도 루닛은 조금 변동성이 있는 것이지만 제일 많은 뉴스가 나오고 있고 투자분들께서 제일 집중하다 보니까 수급 괜찮고 지지구간 다른 종목들 중에서 제일 잘 버텨주고 있는 부분이고 나는 확인하고 매매하는 걸 좋아한다라고 하시면은 뭐 이사님 준비하신 종목이나 딥노이드 이런 종목들 보면은 분기 실적이 개선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거의 분기 실적 흑자 코앞까지 왔다라고 판단되지만 성장주에서는 그래도 이 대장주의 입지가 중요하다. 요즘 판단하고 있고 뉴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해외 관련 말씀하셨는데 루닛이랑 뷰노 같은 경우는 국내 병의원 그 계약한 기업들이 100개가 넘어가고 뭐 180개, 190개까지 늘어나고 있는데 국내에 국한되지 않고 해외까지도 진출하는 기업은 확실히 실적 성장세가 강하게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되고 있는데 네. 이 중에서 루닛은 사우디 디지털 의료 혁신에 참여를 하면서 AI 솔루션 실증 사업에 참여를 하기 때문에 어떤 사우디 네옴시티와 연결될 수도 있다 이런 평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가장 최근에 나온 뉴스는 이제 암센터의 면역 항암제 그러니까 끼가 다양한 거죠. 이제 좀 매매 잘하시는 분들 뭐 당뇨병 치료제, 명역 항암제, 네옴시티, 그다음 의료 AI. 제가 조금 과하게 말씀드리는 걸 수도 있는데 이런 뉴스가 나온 거, 그다음에 이 루닛이 움직였던 걸 보면 네 가지 테마를 입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네. 판단하고 있고요. 수급 동에도 꾸준하게 외국인과 기관의 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가장 먼저 21선 돌파를 시도. 그러니까 돌파는 딥노이드는 좀 성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조금 아쉬운데 제가 딥노이드 너무 많이 말하고 다녀가지고 네, 그래서 딥노이드를 좀 부담스러워하시는 분야한다면 루닛이 그 뒤를 쫓아갈 수 있지 않을까. 역시 대장은 배신하지 않는다. 투자 옛말에 대장은 배신하지 않는다. 단타를 하려거든 대장을 해라.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장난스럽게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그래도 기술적이나 수급적으로 안전한 종목으로 보인다.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의료 AI 테마 자체가 성적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됐을 때가 루닛이 사실 제일 처음 나왔을 때거든요. 그래서 대장주로서의 역할 역시나 탄탄하게 보시면서 요즘 또 긍정적인 모멘텀 뉴스들 많으니까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 이사님은 그러면은 어떤 종목 골라주시겠어요? 저는 JLK를 탑픽으로 좀 했습니다. 네. 일단은 그 루닛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좀 좋았던 것들이 엔비디아 쪽과 직접적인 연관성 파트너사 이런 이슈가 있다 보니까 네네. 주가 상당히 많이 간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제가 JLK 해놓고 루닛을 얘기해서 정말 죄송한데 루닛이 이제 해외 매출이 85%가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사업 확장 구간이다 보니까 비용 추례가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줄어들게 되면은 흑자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오늘 아무래도 그 JLK 같은 경우는 국내 이슈에 좀 민감하게 좀 많이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정부에서 어쨌든 이제 건강보험 적용된 최초 사례로 이제 JLK의 그 뇌경색 유형 분류 솔루션이 일단 채택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이슈 돌려내가지고 주가 좀 강하게 반응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내 1호라는 어떤 그 상징성, 아마 그런 것들이 제가 볼 때 주가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네. 그리고 전망치는 증권사마다 다 틀려요. 다 틀리기 때문에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와봐야 알 수 있습니다. 4분기에 이제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내년 하반기에 흑자 전환될지 아니면 제가 본 리포트처럼 2025년 될지 그거는 나와야 아는 것들이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제 돈을 번다라는 거죠. 시기의 차이는 있지만 돈을 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이 AI 헬스케어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순히 테마가 아니라 테마에서 숫자가 찍히는 이제 실적적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에 포커싱을 맞추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어쨌든 이제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게 되면은 뭐 어디든 이제 적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런 것들이 매출로 연결이 되고 연결이 되게 된다라면은 결국 이게 실적으로도 연결이 되고, 그러면은 뭐 이제 실적으로서도 부각이 좀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실적으로 물론 눈이 또 해줘서 매출이 나오고 있지만,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해보다는 시장이 국내 쪽으로 포커싱하고 있고 국내 쪽에서 어쨌든 매출의 가시화 이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JLK가 일단 좀 더 반응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루닛은 조금 전에 차트 보여드렸듯이 좀 바닥을 다지고 있는 반면에 JLK는 어쨌든 반등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차트적인 부분에서는 사업적인 부분을 떠나서 차트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은 JLK가 조금 우위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탑픽을 JLK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태근 이사님의 토픽은 JLK라는 의료 AI 섹터들 저희 살펴보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시간이 조금 남아가지고요. 성장주들 얘기 나온 김에 미국에서 이제 오늘 아마존이랑 인텔 실적도 나왔었잖아요. 그쪽에 대한 의견들도 조금만 좀 들어볼게요. 이사님부터 말씀하실까요? 송 네. 실장님부터 하실까요? 저부터 할게요. 네. 해. 손 드셨어요. 손 빨리 왜냐면 제가 손대세요, 언제 제가 해야 좀 네. 그 출연료 값을 좀 덜한 것 같아가지고 좀 말씀을 네. 좀 드려야겠다. 근데 그 좀 투자자분들께서 정말 많이 똑똑해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실적 데이터치가 나왔을 때 보통 뭐 컨센서스를 상회했냐 안 했냐 이런 부분들도 따지시지만 이제는 사업 분야별로 체크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이제는 보통 바쁘니까 헤드라인만 보고 이제 내용 정리를 하는데 이제는 눌러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뭐 디램 사업부가 어떻게 됐고 네. AI 사업부가 어떻게 됐고, 근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크게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일단 결과론적으로 자꾸 시장이 밀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본다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데이터가 잘 나왔는데 세부적으로 우리가 투자 포인트로 삼았던 부분을 못했어요. 그래서 주가가 떨어져. 사실 이런 것들도 합리화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밸류에이션 측면은 저평가 매도를 가질 수 있는데 우리가 예상했던 AI에 대해서 아니면 뭐 디램에 대해서 잘 못했다. 이런 식으로 내리는 거는 이 주가가 하락하는 거에 대해서 합리화를 하는 거고, 저도 이제 짧은 경력을 봤을 때 사실 시장 이기는 종목은 없다, 거의 없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아무리 호실적이 나왔어도 막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기준금리 올라가가지고 비용 조달에 대한 부담을 줄 것 같은데 과연 이겨낼까? 이기는 경우는 많지 않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아마 그들도 그냥 뭐 쉬어가지 뭐 원래 좀 홀딩하고 싶었는데 내가 아니면 누군가 팔 것 같아. 뭐 그냥 팔고 나서 뭐 이제 뉴스 이즈 오버 뭐 소문에 사서 뭐 기대에 사서 뉴스에 판다처럼 네네. 그렇게 팔았다고 합리화할 수 있잖아. 이런 식으로 내가 더 끌고 가려고 했었는데 그냥 좀 줄이고 나중에 다시 사면 되지. 이런 식으로 좀 판단하고 있다 판단되고 있고요. 2차전지 관련 종목들 이제 우스갯소리로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 외국인과 기관이 정말 저가에 사려고 노력을 엄청나게 하는구나. 막 악재성 모멘텀 내놓으면서 정말, 근데 그 수급들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2차전지 관련 종목들 수급이 외인과 기관이 꽤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적정 주가는 이때
이 적정 주가를 향해서 기업의 주가가 움직일 건데 괴리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고 그 괴리를 이겨낼 수 있는 인내심이 있다고 하면은 얼마든지 이런 시장 이겨낼 수 있다. 그걸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손은 좀 늦게 드셨지만 또 이렇게 좋은 의견 함께 주셨고요. 그러면 정태근 이사님도 한마디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빅테크 실적은 나오는 것마다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저께 알파벳 실적 안 나오게 되면서 시장 되게 많이 흔들렸잖아요. 네. 근데 제가 타 방송에서 이거 어차피 단기적인 이슈라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아마존, 뭐 인텔은 진짜 훨씬 나왔으니까 오늘 저녁에 괜찮을 거고, 실적 발표했죠? 아마존 인텔하고 실적이 나왔는데 어쨌든 잘 나왔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뭐 미국 증시 한번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아요. 해도 될 것 같고, 중요한 건 이제 기업들 실적도 중요하지만 항상 말씀드리면 그 상단에 있는 원초적인 어떤 악재. 일단 첫 번째는 이제 통화정책 불확실성. 이번에 이제 10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가 아마 11월 FOMC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서 동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시장이 그거를 이제 바라보는지 여부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동 리스크는 확전 안 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뭐 확전이 제가 말씀드린 확전은 뭐냐면은 그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예전에 그 1973년도 중동 전쟁처럼 이게 이스라엘 대 다른 아랍권 국가들과 확대가 되는 거, 저는 그걸 말씀드리거든요. 그렇게 될 가능성은 지금 없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네. 이례적으로 이제 사우디 왕자 같은 경우도 빈살만 말고요. 왕자가 있더라고요. 그분도 하마스를 의외로 비판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같은 순위파인데 비판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 점을 보게 된다면 확정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시면 되고, 어쨌든 이런 것들이 거치게 되면은 시장 가게 됐고, 그리고 난 다음에 빅테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들 실적도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뭐 결론은 뭐냐? 지금 구간 너무 힘들어 하지 마시라. 좀만 참으면 된다. 뭐 그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성장주와 또 이어서 빅테크에 대한 이야기들까지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토마토랜드 2.0 시간을 쉬운 이슈 읽어주기 두 가지 코너로 구성을 해봤는데요. 미르경제연구소의 정태근 이사 그리고 퍼스트프라임 리서치의 손여로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이렇게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또 시장 탄력이 좀 많이 빠집니다. 지금 어느새 코스피 또 강보합권까지 탄력 내려왔고요. 코스닥도 1% 안쪽으로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 시장의 체력이 정말 이만큼이나 좀 약해졌다 이런 부분들이 느껴지는데요. 그래도 이런 기간 전략을 좀 잘 짜서 남은 두 달을 잘 대비하시고 내년에 수익까지 좀 이어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힘내시고 오늘 금요일장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토마토랜드 2.0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